자, 얘들아, 오늘은, 말레피엠 똑같이 48번부터 순열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퍼뮤테이션에 대한 계산, 요거, 정의부터 한번 다시 써보고 가겠습니다. MPR, 이게 순열에 대한 정의죠? 퍼뮤테이션에 대한 정의인데, 얘는 n팩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팩토리얼이 뭐냐? 팩토리얼의 의미는 순서대로 곱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팩토리얼이라는 거는 5부터 4, 3 자연수로 곱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겁니다. 이게 팩토리얼의 의미예요. 그럼 요거를 한번 공식을 써서 이걸 나타내 볼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n팩 얘를 얼마로 나누는 거예요? n-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고 더하기 4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n팩 얘를 n-1 팩으로 나눠주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된다? 70이 된다 라고 써있는데 자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려면 조금 복잡하겠죠 그죠? 이거를 그대로 계산하려면 그래서 이 퍼뮤테이션에 약분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약분이 되는데 어떻게 약분이 되냐면 얘를 풀어서 써보면 n부터 n-1 그리고 n-2 n-3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지겠죠. 어디까지? 1이 될 때까지. 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도 n-2부터 시작을 해서 n-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곱해지겠죠. 어디까지? 1이 될 때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약분이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 있는 요식과 분자에 있는 요식이 일치하죠. 그래서 통째로 약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럼 약분이 되면 남는 거는 뭐냐? 요 앞에 요 녀석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결과값은 n 곱하기 n-1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 녀석도 간단하게 한번 써보면 얘 같은 경우는 n팩 n 곱하기 n-1부터 n-2 쭉 있는데 얘를 n-1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아 얘도 n만 남기고 약분이 다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의뢰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계산되면 n만 남겠죠. 자 그럼 이걸 식을 써보면 앞에 거는 n에 n-1 뒤에 거는 4 곱하기 n만 남죠. 그래서 얘가 7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얘는 n제곱 마이너스 n이니까 플러스 3n 마이너스 70은 0. 자,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7하고 10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마이너스 달아주고 그럼 n-7 곱하기 n 더하기 10이니까 계산 결과 n은 7 또는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서 n은 뭐예요? 여기서 n은 자연수죠?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은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53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3번 순열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점점. 순열에 대한 완벽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고 어느 동아리 회원 10명이래요. 10명. 동아리 회원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서 회장 1명하고 부회장 1명, 마지막으로 총무 1명을 뽑는 거네요. 이거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자 NPR의 정의가 뭐였죠? NPR의 정의 계속 이걸 말로 되뇌일 수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서로 다른 말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예요.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NPR의 정의예요, 얘들아. 그러면 NPR의 정의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10명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10명이 되겠죠, 당연히. 같은 사람이 10명이 어떻게 있어?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서로 다른 10명. 그 10명 중에서 우리는 3명을 뽑을 거야. 3명을 뽑을 건데 그 3명을 당연히 순서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영희, 철수, 그리고 지웅이를 뽑았어요. 이렇게 3명을 뽑았어. 근데 뽑는다고만 하면 얘가 회장이 될지, 얘가 부회장이 될지, 지웅이가 총무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뽑기만 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럼 여기서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영희가 1바, 철수가 2바, 지웅이가 3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바는 회장, 2바는 부회장, 3바는 총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서로 다른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요게 아래에 있는 NPR과 정의가 똑같아졌네요. 그럼 그냥 10 퍼뮤테이션 3 이걸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는 거죠? 7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10 팩토리얼 19 8 점점점 곱하기 1 분모는 7 곱하기 6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 그러면 어디까지 약분이 될까? 여기 뒤에 7이 있겠죠, 그죠? 그 녀석부터 여기까지 쭉 약분이 된다. 그럼 남는 거는 19, 8만 남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90에 8 곱하면 720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720까지나 되네요. 자, 그래서 너네들이 요거 계산을 조금 간단하게 하는 법. 10에서 3을 빼면은 7이잖아, 그지? 10에서 3을 빼면 7이기 때문에 7 이전까지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번에 10부터 7 이전까지. 7 이전이 8이잖아요? 요렇게 계산을 하면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퍼뮤테이션 계산할 때요. 자, 그 다음에는 56번입니다. 56번 보시면 이웃하는 순열의 수예요. 이웃하는 순열의 수. 그럼 지금 단어가 패밀리가 있죠. 패밀리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럼 일렬로 나열할 때 F하고 누구를? A를 이웃하게 나열하래요. F와 A를 이웃하여 나열하라. 자, 그러면 이 말이 없으면 F랑 A를 이웃하여 나열하라는 말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니까 그냥 6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근데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F랑 A를 묶어서 자, 묶는 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줬죠. 얘를 묶어서 한 덩어리 취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냥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럼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덩어리 M, I, L, Y 요렇게만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럼 문자가 몇 개가 됐어? 6개였는데 5개가 된 거예요. 이 덩어리가 문자 취급을 합니다. 그럼 5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네? 근데 이 덩어리를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F랑 A가 F를 FA로 쓸 수도 있고 AF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순서가 요 안에서도 정해지네. 몇 가지?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이죠. 요렇게 곱해주면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곱해주냐 하면 얘는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내가 FA랑 AF가 FA를 선택했을 때 그 뒤에 뭐가 일어나요? 그 뒤에 5팩이 그대로 일어나죠. 그리고 AF를 선택했을 때도 그 뒤에 5팩이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해주면 5팩 계산하면 얼마죠? 120 정도가 되겠죠. 거기다가 2를 곱하면 240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들을 때 답만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그죠? 답만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쌤이 이거 번호를 알려줄 때 미리 풀어봅니다.
번호를 이렇게 찍어줬을 때 미리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해설을 듣고 내가 뭘 모르나, 내가 뭘 아나 이런 거를 좀 비교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60번입니다. 60번인데 이번에는 이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웃을 하지 않도록. 요 유형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남학생 4명이 있고 여학생 3명이 있네요. 그 중에서 얘네들을 지금 일렬로 세우는데 조건이 없으면 그냥 7팩토리얼이죠. 그죠? 하지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학생끼리 이웃을 하면 안 된대요. 여학생끼리 붙어 앉으면 안 된대. 그러면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먼저 남학생을 앉힙니다. 남학생들을 이렇게 앉힐 거예요. 그럼 남학생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간단하죠. 그냥 4팩토리얼이지, 그지? 남학생들을 앉히는 경우의 수. 이건 4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근데 앉힐 때 얘들아 그 사이사이 공간을 만들어 줄 거야. 요렇게 공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요렇게 공간을 만들어 줄 거고 요렇게 공간을 만들어 줄 거고요. 요렇게 요렇게. 그럼 지금 여기 남학생들은 다 앉았어요. 4팩토리얼을 이용해서 남학생들을 다 앉혔어. 그럼 결국에는 남은 자리가 몇 개죠? 공간이 5개가 되겠지, 그지? 이 5개의 공간에 여학생들을 앉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서로 다른 5개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순서를 고려해서 3개를 골라주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되니까 이 5개 중에 3개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순서도 고려하니까요. 그럼 5P3 계산해보면 5 곱하기 4. 그래서 20까지가 되겠죠. 근데 얘랑 어때? 남자들을 앉히는 경우의 수랑 여자를 앉히는 경우의 수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죠? 얘가 남자를 앉히는 경우의 수, 얘가 여자를 앉히는 경우의 수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하겠어요? 곱해줘야겠죠. 그럼 4팩에다가 20을 곱하면 되니까 4팩은 얼마죠? 24가지. 거기다가 20을 곱하게 되면 480가지가 되겠죠. 아, 내가 계산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요대로 계산하면은 틀린 값이 나오죠. 5P3을 쌤이 잘못 계산했네. 5 곱하기 4가 아니죠. 자, 다시 계산합니다. 5 퍼뮤테이션 3은 계산해보면 5 곱하기 그러니까 정의를 써서 쓰면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라 2팩. 뭘 하나 안 곱했어, 쌤이. 3까지 곱했어야 되죠.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러면 60까지가 되니까 60까지에다가 4팩을 곱하는 게 답이 되겠죠. 그럼 60에다가 432 하면은 24가지. 그럼 답이 몇 가지냐? 1440가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다시 고쳐서 계산해 보세요. 일단 이론은 어렵지 않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하지만 요거를 만약에 너네가 설명을 듣지 않고 푼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꼭 설명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과 함께 부르는 동요 공연을 한다고 한대요. 선생님과 함께 부르는 동요. 그랬을 때 선생님 몇 명? 선생님 3명. 그리고 유치원생 몇 명? 유치원생 3명.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한 줄로 서서 동요를 부른대요. 얘네들이. 그랬을 때 선생님과 유치원생이 교대로 서서 부르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남자랑 여자랑 자리 나눠져서 경우의 수 구했던 거 기억하죠? 그것처럼 먼저 선생님부터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들이 서서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 자리는 선생님 자리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어떻게 있냐면 선생님이 요렇게 먼저 앉고 그 다음에 유치원 학생이
유치원 학생이 요렇게 오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유치원 학생들도 어때? 여기다가 3팩토리얼로 들어가지 않아요? 유치원 학생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3명을 넣을 거니까 3개의 공간에 3명을 넣을 거니까 똑같아요. 3팩. 얘네 두 개를 곱해줘야겠죠. 근데 요게 첫 번째고 선생님 말고 이번에 유치원생이 먼저 앉는 거야. 유치원생부터 이렇게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을 요렇게 하는 거죠. 얘네 둘이 다른 경우의 수입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의 값은 동일하게 되겠죠. 구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66에 36, 얘도 66에 36. 얘네 두 개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두 개를 마지막에 더해줘야 됩니다. 합의 법칙으로. 그러면 답이 72가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은 몇 번 할 거냐면요. 71번 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죠.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지금 주어진 단어는 friend예요. 그죠? 그럼 단어가 총 몇 개죠? 6개입니다. 이 6개의 단어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와야 된대요. 모음이. 적어도 한쪽 끝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적어도 문제를 풀 때는 그거의 반대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사건이죠. 여사건을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사건이 뭐냐? 반대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여기서 주어진 적어도 한쪽에 모음이 온다라는 표현을 적어도 한쪽에는 모음이 온다. 이 표현을 여사건을 씌워주면 어느 한쪽에도 모음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모음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이 이거라면 내가 방금 여기 아래 쓴 거는 이게 바로 여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을 빼주면 여사건의 경우의 수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걔가 바로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게요. 당연히 6팩 6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느 한쪽에도 모음이 오지 않는다. 이거를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러면 어느 한쪽 끝. 자, 끝과 끝자리에는 그러면 모음이 오면 안 되니까 자음만 와야겠죠. 자음만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개의 문자는 뭐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자음 모음이 혹시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면 자, 해골바가지 A, E, I, O, U. 자, 요게 모음입니다. 모음. A, E, I, O, U. 요렇게 해골바가지 모양. A, E, I, O, U. 요것들이 모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모음은 뭡니까? I, 그리고 E. 요거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I랑 E가 지금 모음이니까 그 나머지 F, R, N, D는 다 자음이겠죠? 그럼 자음이 총 몇 개야? 자음이 4개. 그리고 모음이 2개인데 여기서 우리는 자음 4개가 있는데 두 자리에다 넣는 거죠. 순서를 고려해서. 그럼 여기다 넣는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되겠어? 4 퍼뮤테이션 2가 되겠죠. 자음을 넣는 경우의 수. 그리고 나머지 자음만 넣었으면 여기 모음이 오든 자음이 오든 상관없잖아요. 여기 세모에는. 여기는 어느 수가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남은 4가지의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여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 4p2는 얼마죠? 4, 3, 4 곱하기 3이죠. 그죠? 끝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4팩토리얼을 곱하는 거니까 얘 계산해보면 12, 48 그리고 38에 24, 3, 4, 12, 144에서 2배
288이죠. 그래서 요렇게 빼주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6팩을 계산해 보게 되면 5팩이 120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6을 곱하면 720가지에서 288가지를 빼주니까 답은 몇 가지가 되겠어요? 432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5번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서로 다른 6개의 숫자가 있죠. 0, 1, 2, 3, 4, 5 이렇게 6가지의 숫자가 있는데 우리가 몇 개를 이용할 거냐면요. 4개를 이용할 거예요. 4개. 4개를 이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럼 얘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부르죠.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짝수. 이 녀석이 짝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들아 짝수는 어디만 보면 되죠? 짝수는 1의 자리만 보면 됩니다. 1의 자리가 짝수면 그 숫자는 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여기만 달렸네. 그지? 여기만 달렸네요. 자, 그럼 여기다 넣어줄 숫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여기다가 1의 자리에다가는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서 몇 개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짝수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2와 4 그리고 0, 0까지 총 3개죠. 그래서 얘는 6 퍼뮤테이션 3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얘들아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지금 중복해서 사용하라는 말이 없죠. 중복해서 사용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번씩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선 1의 자리를 좀 나눠줘야겠어요. 1의 자리를 구하는 경우의 수를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가 0일 때, 두 번째 1의 자리 숫자가 2일 때, 세 번째 1의 자리 숫자가 4일 때.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0이면 총 몇 가지만 선택하면 돼요. 여기는 이미 계속 1의 자리는 결정이 된 거야. 그지? 그럼 우리가 이 앞에 3가지만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0일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되면 남은 숫자가 1부터 5까지 5개죠. 그 5개 중에서 순서를 고려해서 3개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얘는 5 퍼뮤테이션 3이 되겠네요. 요 경우의 수는. 요거 이해됩니까? 왜냐면 내가 0을 이미 썼으니까 1의 자리에다 0을 박아버렸으니까 숫자가 5개밖에 남지 않고 그 5개 중에서 이 3개의 자리에 순서를 고려해서 대입하는 거니까 5 퍼뮤테이션 3이 맞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은 2를 선택했을 때 1의 자리에다가 2를 선택했을 때인데 얘들아 이건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돼요. 왜 고민을 해줘야 되냐면 1000의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1000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내가 2를 박아놨고 그럼 숫자 하나 지워지죠? 그리고 맨 앞에는 0도 못 들어가. 그럼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3, 4, 5 중에 하나잖아. 그죠? 어차피 여기다 박을 거니까 그냥 4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개 중에 하나니까. 자, 그 다음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다가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하나 숫자를 더 선택을 했어. 1000의 자리에다가. 그럼 남는 거는 이렇게 3가지밖에 남지 않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0도 쓸 수 있습니다. 0은 1000의 자리에서 우리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지워놨던 건데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서는 0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0을 다시 살려야 돼. 0을 다시 살려서 총 몇 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중에서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한다. 그럼 4p 2가 되겠죠? 계산해주면 4 곱하기 얘는
4 곱하기 3이 되니까 계산해주면 48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도 똑같죠? 얘도 2를 선택했을 때랑 4를 선택했을 때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48까지. 그래서 얘네 3개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네 3개는 합의 법칙으로 더해줘야겠죠.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럼 5 퍼뮤테이션 3을 계산해보면 60이 나오고요. 60 더하기 48 더하기 48. 얘를 계산해보면 60 더하기 96이니까 156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79번 봅시다. 사전식 배열인데, 사전식 배열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플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얘기는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 A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E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오니?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P죠, 그죠?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요렇게 배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F를 이해되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5개의 문자가 있는데 E 그리고 H 그리고 N, O, P 이렇게 있네요. 5개의 문자. 얘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을 한대요. 그랬을 때 폰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오나라는 이 얘기죠. 얘는 몇 번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산점도 개념을 좀 이용을 해줄 거예요. 산점도 개념을. 가장 먼저 오는 애가 그럼 누굴까 얘들아? 가장 먼저 오는 애. 얘를 사전식 배열했을 때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거. 그걸 옆에다 꼭 써주세요. 그럼 A, B, C, D, E. E가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A, B, C, D, E. 그 다음에 H 오고요.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O. 그 다음에 P. 이렇게 되죠. 사전식으로 배열을 하면. 그러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거는 2야. 그럼 2가 먼저 올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맨 앞에 2가 올 때. 그럼 그 다음에는 4개의 문자를 그냥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는 거니까 2가 맨 앞에 올 때는요. 얘가 4팩토리얼. 그래서 몇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총 24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2는 다 썼어. 2로 써줄 수 있는 사전식 배열은 다 썼어요. 그럼 그 다음에 큰 수 H 언제까지 해야 돼 지금 얘들아? 폰까지니까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그럼 H니까 H가 지금 얘도 똑같죠? H가 맨 앞에 왔을 때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니까 4팩토리얼. 그럼 얘도 24가지. 그 다음에 H 다음에 N이니까 N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4팩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24가지. 그 다음 N 다음에는 5니까 5 다음에 올 수 있는 이 4가지는 마찬가지로 4팩. 그럼 지금까지 총 몇 가지가 쓰였니 얘들아? 5까지 했을 때 얘네들 다 더해주면 돼요. 지금 맨 앞에 이제 P로 시작하는 게 올 건데 P로 시작하는 거는 몇 번째냐면 자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몇 가지?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96까지네요. 그죠? 그럼 P로 시작하는 맨 첫 번째 애 걔는 97번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96까지니까요. 여기서부터는 97번째인 거예요. 요거 조금 이해되시나? 그러면 맨 처음에 누가 오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P를 썼으면 사전식으로 배열하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애는 당연히 2겠죠. 2, H, N, O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맨 앞에 왔을 때 한번 제껴볼게요. 2가 맨 앞에 왔을 때 이번에는 3개의 빈 박스가 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몇 팩이냐면 얘도 3팩. 그럼 몇 가지? 6가지. 그러면 이번엔 2를 썼으니까 그 다음에는 H죠? H, 여기 있네. 폰에서 P 다음에 H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P, H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장 사전식 배열의 앞에 오는 애. 그럼 2가 오겠죠? 아직까지 똑같진 않네요. 그 다음에 여기 2개의 박스가 남으니까 얘는 2팩토리얼. 그래서 2가지.
그럼 그 다음에 와야 되는 애는 누구죠? pH 다음에 E 다음에는 n이네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두 가지. 여기서부터 뭐 노가다를 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쌤의 개념 설명을 위해서 써주는 거예요. P 다음에 H 다음에 그러면 N 다음에 오는 애는 5죠. 드디어 5가 왔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5가 오면은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거는 2. 그 다음에 N인데 그 다음에 얘겠다. 그지? 왜? 우리가 PHO가 고정이니까 PHO 다음에 NE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얘 다음에. 그러면 총 경우에 몇 번째 숫자냐 몇 번째 문자냐 얘를 구하고 싶으면 다 더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 애들을. 그럼 여기가 96가지였고 여기가 몇 가지였냐면 6, 2이니까 10가지. 그러면 총 106가지죠. 여기까지가 106가지인데 얘가 107번째가 되겠네. 그러면 얘가 107번째. 그럼 그 다음에는 108번째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폰이라는 숫자는요 108번째에 온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쉽게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을 좀 이용해서 사전식 배열의 문제 유형을 좀 완벽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1대1 대응의 개수예요. 문제가 83번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하기 전에 1대1 대응부터 한번 봅시다. 개념 복습할 건데 X라는 박스가 있고 Y라는 박스가 있을 때 1대1 대응은요. 먼저 어떤 함수여야 되지?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뭐랑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와도 같냐면 결국에는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랑 같아야 돼요. 이렇게 4개 있으면 공역도 4개. 그래야 연결이 이렇게 하나씩 됐을 때 1대1 함수로 됐을 때 공역과 치역이 동일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게 바로 1대1 대응 함수입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x가 a, b, c, d 이래요. a, b, c, d까지. 근데 지금 x에서 x로 함수니까 똑같은 걸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넘어가는 요게 바로 지금 함수 f입니다. 그랬을 때 fa는 b가 될 수가 없대요. fa가 지금 b가 될 수가 없대. 자, 그럼 조건이 하나 주어진 겁니다. 요렇게. 그럼 뭐만 아니면 돼? a는 b만 아니면 돼요. 얘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면 a에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A에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랑 C, D, E 총 어디 몇 군데를 갈 수가 있어요? 총 4군데를 갈 수가 있죠? 그러면 A에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들은요. 나머지 이제 B, C, D, E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A에서 선택을 받은 애를 얘라고 한번 해보자. C라고. A의 선택을 받은 애를 만약에 C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얘를 지워준 상태에서 뭐를 선택하는 거야? 이 A, B, D, E의 순서만 우리가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A, B, D, E에. 왜냐면 순서대로 들어갈 테니까. 그죠? 아, 순서대로 들어가진 않는구나. 그냥 어떤 거예요?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번엔 4가지고. 그지? 하나씩 선택을 해줘야겠네요.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죠?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C가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럼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C가 선택할 수 있는 건 B가 만약에 B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총 A, D, E 3가지죠. 이렇게 하나씩 줄겠네. 그럼 D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줄어서 2가지. 2는 그냥 남는 거 하나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곱해주면 되죠. 곱해 법칙으로. 그럼 4 곱하기 4, 16, 48, 2배 해주니까 96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1대1 대응 함수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96가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86번까지 유형을 풀어오는 게 금요일까지 숙제니까 열심히 문제풀이 강의 영상 들으시고 비슷한 유형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고생 많았습니다.